홍준표 선배는 이제 그 입을 닫을 때가 됐다. 그 입을 닫을 때가 됐다. 대구에서도 부끄러워 죽겠어.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부채질입니까? 윤준표 선배님 이제 제발 그 입을 좀 닫으시죠. 네. 어차피 당 대표는 의당한인데 네. 뭐 룰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5대5 룰 줘도 괜찮다. 네. 어차피 한동훈이다. 아. 또 한동훈 당 대표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윤하고 싸울 텐데 대표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선거에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동훈. 한동훈이요? 갑자기 비대위원장 되니까 사람이 그래 완전 정치적인 생각도 바뀌어 세상을 보는 정치를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권력 욕이 너무 앞장섰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네. 견지를 좀 갖고 있는 사람. 아니 근데 이제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 슈퍼챗 요정 슈퍼챗 왕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정치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한창 됐다 그죠? 네, 벌써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네. 뭐 유유자적 유유자적 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당원분들 못 만나 뵌 분들 많아서 거의 매주 간담회하고 산행하고 네. 가끔 안 했던 낚시도 가서 낚시요. 산은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조그만 산 가니까 네. 당원들하고 가니까 강원도요? 당원분들하고 당원분들과 지역별로 나눠서 이제 네네네. 가니까 참. 다음은 내일은 제천. 제천. 8일 날이구나. 충북 제천이요. 내일은 현충원 가야지. 맞네요. 현충원 또 가셔야죠. 네, 자 우리 조원진 대표님 요즘 일단 뭐 총선 이후로는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나는 편이신 시간 거죠? 그냥 조용하게 예. 네.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그 이번에 영일만 이쪽이랑 또 가깝지 않으십니까? 멀죠. 뭐 좀 머나요? 대구 출신이니까 네. 내륙이고 바다가 예. 없지. 예. 그래서 맨날 어릴 때 강에서 네. 헤엄치고 놀았는데 영일만 친구들 요즘 네. 신났겠더라고. 직접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좀 어떻게 그 옛날에 그 보셨어요? 노래 네. 했잖아. 영일만 친구야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최백호 씨 노래 아닙니까? 최백호. 어? 친구야. 영일만 그거 엄청 좋은 걸 아닙니까? 그거? 그 뭐 영일만의 대박 나면 국민들이 다 행복한 거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니까 네. 그만큼 책임도 크겠다. 예. 뭐 후속 조치들이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달 말부터 시추 들어간다니까. 네. 시추 들어가면은 뭐 한 10공은 뚫어야 되잖아요. 예. 한 돈이 많이 드니까 1조. 그렇죠. 뭐. 예. 1조 정도는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면은 네. 대박이지. 안 나오면요. 안 나올 수도 있지. 원래 그 뭐 무책임하세요. 하다 보면은 시추라는 나올 수 게. 있는데 시추라는 게 어려운데 그렇긴 하죠. 네. 20% 확률로 따지면은 5개 뚫으면 하나 정도 터진다. 네. 이런 기대를 가지는데 그게 대광고래인지 안 그러면 명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그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에 또 한 번이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유신 말기에 이제 포항에서 석유가 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제 1년 만에 정윤회 뭐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약간 윤 대통령이 좀 국면 전환용 이슈로 꺼내진 거 아니냐. 국면 전환용이라 하기에는 예. 네.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만약에 안 나오면은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뭐 그릇은 있잖아요. 네. 탐사라는 게 예. 그 그릇이 있는데 그 네. 그릇이 어느 정도 크냐. 예. 근데 그게 석유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릇이다. 예. 여기까지잖아요. 네. 근데 뚫어 와서 예. 그게 정말 효과적이고 어느 정도 뭐 배럴이 나올 거냐. 1,400억 배럴. 네. 1,400억 배럴. 그 정도 같으면은 뭐 대박이잖아요. 이게 뚫어 가지고 대왕고래부터 먼저 뚫는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근데 그 리스크 큰 일을 대통령은 왜 하셨을까요? 그 이재명 대표 25만 원 주면 13조인데 10공 뚫어야 1조밖에 안 되는데 1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상황하고는 기술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그 기술력이 많이 발전됐는데 뭐
되면 다 순수하게 좋잖아요. 가능성을 보고 그게 발표를 한 거다. 민주당에서도 예. 적극적으로 예. 말을 못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러다 잘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있는 걸로 보고 그래 주식도 좀 오르고 뭐 포항 사람들도 주식이가 나요. 지진 나고 뭐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포항에 오랜만에 포항 분들 영일만 친구들이 네. 소주집이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면은 뭐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 국민들 기대할 게 없는데 아. 그나마 좀 기대를 걸자. 아. 근데 그게 이제 상업화 되려면 35년 정도, 2035년 정도 돼야 되니까 네. 10년 인내를 가지고 네.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대박 날 것 같아요. 오. 이번은 그냥 시추하다가 그치. 지금 정권에서는 뭐 이게 나오는 건 없을 거니까. 다음 예. 정권이 생활화로 되잖아요. 상업화가 되니까 네. 엄청난 대박 사건이 터진다. 아. 거기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당도 조용히 있어야지. 아. 그거 열심히 잘해주세요. 예. 대박은 우리가 가질게. 이런 생각도 나중에 가져야 우리가 되지. 집권하면. 그래야지 희망적이지. 근데 실제로 나중에 상업성이 없더라, 뽑을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이제 예를 들어 내년 정도만 아마 나올 텐데 만약에 이제 안 된다면 그럼 이제 대통령 뭐 엄청 욕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열공 뚫다 보면 3년 지나가요. 네. 열공 뚫다 보면은 근데 가능성은 있는데 예. 그것이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느냐 예. 그 차원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예. 않고는 뭐 산자부 장관, 차관 뭐 텔레비 나와서 뭐 계속 설명하잖아요. 오늘 또 뭐 저 담당 그 자문회사 고문이 들어와서 전문가가 예. 들어와서 왜 또 아까 설명을 한다니까. 왔더라고요. 예. 예, 그분 설명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네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게 결국은 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최혜병 특검이든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혹은 뭐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안 좋은 여론들을 어떻게든 좀 돌려보겠다는 아주 얄팍한 그 수작 얄팍한 아니냐? 건 아니고 속마음에는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겠지. 아 대통령도 그거 하고 지지율하고 뭐 21%니까 그거 했다. 이거는 그럼 5개월 전에 해야지. 총선 전에 총선 했지. 전에. 총선 전에 벌써 보고를 다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발표할 수도 있는데 좀 총선 전에 발표 안 한 이유는 음. 나름대로는 좀 평가해주고 싶다. 단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최상병 특검 이제 폐기 문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예, 특검 예. 시리즈가 많잖아. 이제 네.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런 특검 시리즈에 뭐 이거하고 같이 연결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 전 그래 보고요. 지지율은 네. 뭐 바닥 친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더 상황이 내려갈 게 안 없다, 되겠느냐. 그럼 뭐 지지율 떨어지면 뭐 대통령이 선거 치를 것도 아니고 예. 뭐 저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뭐 한동훈이 당 대표 될 게 뭐 오늘 또 방송 나가서 그랬잖아요. 어차피 당 대표는 어당한인데 예. 뭐 룰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5대5 룰 줘도 괜찮다. 네. 어차피 한동훈이다. 아. 그럼 한동훈 당 대표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윤하고 싸울 텐데 예. 그래요? 뭐 싸울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아, 뭐 대통령은 제가 그러면 한 지지율 가지 상관없이 단서를 마이웨이 달면은 가는 거예요? 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좀 변호해 준다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갈라설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구도로 계속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안고 또 국회의 입법 뭐 장악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치하지 않고 계속 이 구도로 갈 경우에는 네. 윤 대통령 길이라는 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의든 타의든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르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그냥 치른다. 2년 후에. 거기 2년에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예. 3년이 막 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은 이제 2027년 되면 그만두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이렇게 배신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줄타기 좋아하죠. 제가 물개박수 친다는 게 국민의힘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예. 뭐 초선 의원들은 제가 제외하고 네. 재선 3선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당대표 할 때 집단적 반이성주의, 연판장 사태. 연판장 사태 그런 주의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윤 대통령한테 목숨 걸고 물개박수 쳤잖아요. 예. 뭐 홍준표, 박근혜, 홍준표, 그다음에
그 황교안, 예. 네.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까지. 음. 그 한동훈도 물개박수 칠 때 좋지. 좀 있어 보라고. 돌았을 때는 확 돌아선다. 아하. 거기서 보수 지지층이 아니에요. 보수의 위정자,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자들의 모습을 네.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측해 보건데 네. 용기도 없고 예. 그 기독권 정당으로 돼 버렸잖아요. 아. 보수 정당이 아니잖아요. 보수 정당, 기독권 정당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기독권을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나름대로 엄청난 개혁을 해가면서 보수 정당 정권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기회로 줄만 잘 쓰면은 네. 박수 잘 치면은 뭐 25년 했던 선배님 형님 가던 분도 네. 권력이 눈앞에 오니까 싹 바뀌잖아요. 아하.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거의 뭐 당을 국민의힘은 폭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한동훈 따라가면 되고 네. 아하. 그러니까 그게 개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개혁이 결국은 아니죠. 다 권력 따라가는 뭐 바깥에서 거다라는 보는 거니까. 보수 음. 좀 좀 정신 박히 똑바로 박혀 있는 보수는 네. 국민의힘 좀 폭파해 버리자 그냥. 아하. 그냥 놔두자. 관심 가지지 말고 너끼리 용기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예. 또 물개박수 치다가 인물 마음대로 바꾸고 당이 무슨 아쿠아리움도 아니고 아니, 물개박수 쳤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네, 인물들을 네, 쭉 하면서 네. 그 사람들을 또 굉장히 잘 버려요. 아하. 버려버린다. 습성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들이 또 물개박수를 한동훈 쪽으로 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속성은 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의 잘못인가? 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잘못인가? 예.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예를 뭐 들어서 기대할 게 있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버린다 쳐요. 버린다는 의미는 결국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곧 있을 최혜병 특검법이니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 던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야당이 지금 추진하는 거는 그냥 특검만 하고 끝 이게 아니고 특검 후에 위법 사항들이 특히나 좀 더 중대한 위법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 뭐 야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탄핵 내지는 임기 단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갔을 때는 결국 국힘이 예전에 2016년도에 그 탄핵 사태를 맞고 완전 괴멸적인 이게 당한 것처럼 또 자신들도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그 탄핵은 또 다른 역풍이 옵니다. 아. 지금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윤정부, 윤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자기 정치해라 이제. 네. 믿을 사람 없고 국민의힘 믿을 수 없다. 뭐 이제 2년 남은 지방선거 전 1년 딱 남았는데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좌이든 타이든 윤석열 대통령 밀어내기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특검 문제를 됐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됐던 이제 말 안 듣는다고요. 안 그래도 지지율이 높아도 다음 공천 줄 사람이 아닌데 네.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는 그런 시점인데 이 지지율까지 낮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차기 대통령 후보군이라는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힘은 쏠리잖아요. 그럼 그래서 한동훈 당 대표 출마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게 결국은 여권의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것을 덥석무는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은 덥석 물 수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조국 혁신당은 뭔데 민주당은 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탄핵까지 가는 것은 일부 얘기는 나오지만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래 안 간다. 아. 왜 그래요? 정상적으로 가야지 기회가 오는데 아. 이게 회오리가 치는 순간에 이재명의 그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고정적으로 이재명 외에 아까 고민정 의원에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탄핵 정국이라는 게 회오리 치면요 대안이 나옵니다. 아. 갑자기 뭐 안철수 의원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탄핵해야 됩니다. 하다가 뒤로 빠지면서 생각지도 않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의 문제는 지금 기득권, 소위 야권의 기득권은 탐탁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차분하게 그냥 가면 이재명 대통령 뭐, 되는데 변수 이재명 없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 되고 네. 그러면 확률은
50%잖아요. 네. 1대1 구도로니까. 그런데 이거를 탄핵정국으로 간다? 아, 조국 혁신당은 그러고 싶어요. 음. 그다음에 이쪽에 이준석 개혁신당도 그러고 싶어. 네.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민주당은 왜 그렇게 가야 되지? 아. 지지율 낮은 대통령 그대로 끌고 가고.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하신 많은 분들도 사실은 뭐 꽤 많은 수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래도 목소리 큰 많은 분들은 대체로 그 의견들에 동조하거나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안 따라가거나 아니면 야 우리는 반대야 이렇게 점잖게 있다가 오히려 지지율 역전 당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뭐 전격적으로 거기에 올빵하지 않는다. 아. 결국은 그게 탄핵의 그 현재로 가도 안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굳이 그래 무리수를 떠가지고 여권 결집을 만들고 보수층 결집을 만들 거냐? 네. 왜냐하면 모르고 당했을 때는 그래 당하지만은 이제 두 번째 들어올 때는 네. 그렇게 안 보수 지지자들은 그래 안 가는 거예요. 딱 틀을 쌓는다고 그럴 이유가 없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네. 지지자들 생각은 다르죠. 근데 지지자들 요즘은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니까 뭐 개딸들도 다 따라하고 또 개딸이 움직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따라하는 상호 보완 관계가 딱 됐더라고. 그래서 이 관계는 네. 깨질 못해요. 예. 왜냐하면 서로 간에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의 틀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재명 대표 같으면 그 틀을 깰라 그러겠어요. 틀을 안 깨죠. 굳이 깰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안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한동훈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불통을 없애지 않고 협치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보수 지지층들은 아니 김건희 여사 때문에 너무 사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우리가 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그래 돼요?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아니 이 관계를 계속 가겠어요. 이래 가면은 지방선거 완패인데. 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도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자이든 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내기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윤 대통령은 밀려나갈 거냐?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면서 나갈 거냐에 자기 정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뭐 여태까지 자기 정치 안 했나요? 네.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하면서 아. 소위 탈당을 말하는 하든. 탈당을 해야 신당을 제가 말하는 만들고. 탈당이죠. 그게 따라올 사람이 있으면 신당을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연찬에 가서 북한 날리고 술 마셨다 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들 1년 있으면 다 등 돌릴 사람들인데 그래서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정치는 그래 갔잖아요. 저분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면은 같이 가고 공천을 주면 더 가야 되는데 공천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되고 지지율은 더 낮아. 그러면은 당연하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의 정당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그 거리를 밀어내면서 둘 거냐, 스스로 나가서 둘 거냐를 지켜보는 것뿐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네. 그러한 이번에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가지고는 다르다. 바깥의 보수들은 이번에 뭐 김영주나 이상민이나 이런 유의 사람들이 아니고 네.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보수 정권 유지를 하면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내부 안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성민 내부 안에도 들러올 사람 많은데 바깥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 다 끈떨어진 사람 들러오면서 개혁한다고 개혁 인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윤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도 그런 구도로 가야 된다라고 더 생각했는데 확실하게 대통령 지키기로 가는 게 가야죠. 맞았다. 당연히 그래 가야죠. 어차피 탄핵 이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은 따뜻한 보수 중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갈라서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 5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면서 극단적으로 양당으로 갈라서 있기 때문에 이제 제3지대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빠르잖아요. 대통령 하려니까 제3지대 없는데 뭐 좌파 진보당도 그렇고 다 껴안아. 껴안아 놓고 해야 되는데 이쪽은 딱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그 생각 있었어. 비대위원장 되니까 옆에서 쑤시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너무 그러니까 제 대표님께서 비대위원장 이게 아닙니다. 뭘 쓰셔요? 너무 약간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옆에 사람들이- 관점에서만 봐서 아니, 그런 네. 그게 현실로 다 나타났잖아요. 아. 왜냐하면은 네.
각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각을 아. 세워버렸다고. 네. 아니, 각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데는 이제 중도가 어떻게 보면은, 네. 없는 중도 확장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하. 아, 우리 사회 중도가 없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아하. 정치적으로는. 아, 소위 양극화됨으로써. 말하는 따뜻한 보수라는 그 개념은 오세훈 때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 따뜻한 보수의 개념이 이젠 사라졌다고. 그러면은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네.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또 오니까 권력을 떡 쥐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 엄청나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그런 문제로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런데 보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수는 다 보수를 먼저 모으고 바깥에 손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럴 시간도 없었지만은 너무 주변에 휩쓸려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참패로 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백서 쓰고 있잖아요. 총선 참패의 원인이 뭐였는가. 그러면서 뭐 대통령 잘못이 더 크니 한동훈 잘못이 더 크니 이러고 막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선거에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동훈이에요? 네, 한동훈입니다. 왜? 왜냐하면은 한동훈이 처음에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를 뽑았을 때 윤석열 정권을 지켜라 예.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치를 해서 아무튼 안에 들어가서 총선을 성공해서 윤 대통령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런데 총선 전에 이걸 막 자기 내심을 내고 총선 끝나자 만나자 하는데도 뭐 그러면서 또 사무처 사람들을 만나고 이래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많이 나가면은 아니 25년 형님 가다가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으로 형수님하고 계속 카톡하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네. 나는 뭐 형님하고 정치 노선이 좀 달라요. 아. 형수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비대위원장 되니까 사람이 그래 완전히 정치적인 생각도 바뀌고 세상을 보는 정치를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권력욕이 너무 앞장섰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네. 견지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이 정도로 낮기도 쉽지 않았었잖아요. 대통령 2년 차에. 그러면 이 지지율 상에서 어쨌든 국민들 중에 대통령이 싫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 많이 지지를 할 테고 또 대통령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은 뭐 국민의힘 쪽에 많이 표를 주셨을 텐데 대통령이 이 정도로 지지율이 낮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이 가져갈 표가 너무나 적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 나름 고군분투를 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하는 평가를 하시던데. 그러면은 고군분투했으면은 총선에서 120석은 얻어야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대로 바깥에서 보는 생각대로 한다면은 근데 결집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저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예. 리스크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예. 알고. 그런데 35% 선이었어요. 총선 총선 때 대통령 총선 때 지지율이 지지율이 35% 선이었어요. 그러면은 35%의 대통령이 지금 21%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총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다 미뤘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못이 없는 듯이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총선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총선은 수도권은 5% 안쪽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한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뭐 보수 유튜브 100만 보수 유튜브 한 6군데가 반한동훈 전선했었잖아요.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보수 유튜브에 네. 소위 뭐 강성도 있고 중도도 있는데 100만 유튜브에 6개가 반한동훈 전선했었다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보수도 제대로 껴안지 못하고 너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라고 당신 비대위원장 시킨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35%의 지지율을 네. 최소한도로 15%를 당신들 좀 해서 올려봐라. 그래서 50% 넘게 해봐라. 네. 이것이 보수 지지층들의 요구였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싸움판이 돼버렸잖아요. 선거 와중에. 예.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게 예. 예를 들어서 영남권은 뭐 나름 선방했다고 치고 이제 핵심은 수도권이었을 텐데 뭐 서울 경기 쪽에서 출마했던 거의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한테 좀 한마디 좀 하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과는 그래도 다른 목소리를 좀 내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우리가 좀 산다. 이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으니 더 나간 거 아니에요? 착시 현상이. 왜냐하면 착시 현상이? 수도권 후보자들의 네. 자질 면에서 네. 일단 서울만 보더라도 네. 전 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들 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저게 저 강남인가 이쪽에 뭐 구청장은 지난번에 국민의힘 몇 많이 군데 빼놓고 가져갔잖아요. 아니 근데 기초단체장의 그 뿌리가 아. CEO 그래서 말씀하시는 뿌리가 거예요? 굉장히 깊어요. 아하. 그리고 현직 의원들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김영주 의원들이 해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인들을 갖다 놓고 어떻게 이깁니까? 정치권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라고. 경기도 서울권은 네. 그래서 지명도에서도 확 떨어졌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기대기만 해.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 게 아니고 야 한동훈 대통령 좀 붙어라는 게 싸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저는 착시 현상이다. 그렇게 하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총선 이후에 이 상황이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윤석열 대통령 공천에 관여하지도 하나도 관여 못했는데. 그 공천을 다 좌지우지한 건 누구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럼 공천을 좌지우지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죠. 총선의 책임을 공천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용산의 공천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굉장히 반발해가 말도 못했잖아요. 비대위도 말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 인재 영입위원장 예. 했잖아요. 아이고 뭐 자기는 말 꺼내지도 못한다고. 하도 공방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선거는 공천인데 공천 책임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아무 힘도 못 썼는 용산은 제가 용산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용산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이 마음 아파해야 되느냐? 그럼 반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용산으로 다 떠미는 것은 잘못됐다. 그럼 공천을 한 사람. 공천은 그럼 차치하고 공천이 제1인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저는 뭐 예. 전공법으로 가시라. 전공법 뭐예요? 그런 게 뭐 특검 받으시라. 특검 받아라. 특검을 받아라. 아우, 최상병 대화의 흐름이 특검도 너무 받아라. 아, 최상병 특검도 받아라. 받아라. 특검 왜냐하면은 더 받아라. 아. 뭐 특검 받는다 해가지고 나올 거 대통령 없다. 탄핵될 것도 없다. 네. 그러면 뭐 생뚱맞지만은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도 같이 해라. 예. 같이 하면 되지. 같이 하자고 민주당에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있잖아요. 왜 김정숙 여사 특검 둘다 건에서 해라. 자기도 아. 틀어야 되니까 이참에 뭐 친문하고 이제 대강 문 대통령하고 좀 사이를 두자. 뭐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명계 속에도 말 좀 못할 정도로 개딸들이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정치적으로 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쥐락펴락했는데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천을 했던 사람이 총선을 실패하고 다시 당 대표가 된다. 어느 정당에 그런 게 있습니까? 출마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자기가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최소한으로 1년 정도의 반성 기간은 가져야지. 네. 반성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우리 조 대표님 이분하고 입장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는 한동훈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슈요. 우리 당을 지옥으로 몰고 와가지고 총선 말아먹어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배알도 없이 의원들이 물개 박수 치는 거. 조 대표님 이거 의견이 단일화됐슈요. 홍준표 선배는 이제 그 입을 닫을 때가 됐다. 참 근데 모두각이야 이거 지금. 동양 사람이랑 같은 줄 알았는데 방자하다. 입을 다. 난 대구에서도 부끄러워 죽겠어. 아, 그렇습니까? 홍준표 선배 뭐 천방지축도 알고 나이 들었으면은 당 대표까지 했는 분이 예. 요즘 대구 경북 통합 문제나 좀 신경 쓰고 문제가 있죠. 열심히 네네. 열심히 하지 무슨 뭐 한동훈 지금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알고 부채질입니까? 윤 대통령이 뭐 그러면 홍준표 대표 당신이 다음에 내하고 손잡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나? 그래 얘기해도 좀 숨길 줄 알아야지. 네. 뭐 막 얘기를 말이지 끝도 없고 너무 가볍다. 좀 천방지축도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니까. 경망. 경거망동을 그만 좀 해라. 요즘은 네.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닮아가고 홍준표가 박지원 닮아가는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
홍준표 선배님 이제 제발 그 입을 좀 닫으시죠. 네. 입을 여러 날아가시네 오늘. 아, 쇼츠 나왔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에 만약에 한동훈 나오면 그 당선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100%뭐 당원하면은 70% 이상 나올 걸요. 예. 아니 그 보수에 그렇게 보수 유튜버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동훈 싫어하는데도 돼요? 당원들이 지금 갈 길이 없잖아. 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선거 치를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래도 뭐 한동훈이가 20% 가까이 지지율 나온다니까 한동훈이한테 물개박도 쳐야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특히 그 책임 당원이라고 합니까? 예. 좀 정신 차립시다. 책임을 물어야지. 그럼 누구로 당 대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조원진? 저는 1인 지도 체제를 안 하고 집단 지도 체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1인 지도 체제의 폐해가 네. 지난번 이제 그전 김기현 의원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안 하겠다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님이 다른 거 말고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당 대표 선거 1, 2, 3, 4, 5, 6등 뽑아서 예. 2등부터 6등까지 다 최고위원. 최고위원 하면 돼. 예. 그렇죠. 그래 가야지 당에 좀 이제 적당하게 견제도 하고 정치력의 목소리들이 들려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 대표 뭐 어차피 당 대표는 어당한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대권 후보들이라 걔가 나경원, 예. 유승민, 예. 안철수 뭐 등등등 예. 뭐 이제 윤상현. 김정숙 여사 특검에는 윤상현까지 넣어줍시다. 예. 윤상현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같이 당의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면은 집단 지도 체제로 해서 당 대표 최고를 한 번에 선거해서 네. 그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들의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실패한 선장인데 예. 그 선장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비대위 짝이 난다. 전혀 정치의 그 흐름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돌발적으로 인기 발언들을 막 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은 당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면은 당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싸우더라도 중진들끼리 싸우는 거는 보기가 덜 싫어요. 네. 그 생뚱맞게 정치권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 얘기 그거는 맞아. 생뚱맞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발언을 하니까 이거는 이게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하기를 바랬는데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걸 안 한다 그래요. 그렇다 해가지고 100%로 그저 안 하지 할 거고 이제 생색내기 예. 뭐 비율 3대 7 조정을 한다고 하죠. 3대 3대 7 7, 정도로 8대 2. 예. 뭐 그 정도로 하겠죠. 그거는 뭐 이래저래 집단 지도 체제 아닌 한동훈 당 대표 케이스는 네. 극단적인 용산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그 과정으로 결국은 용산과 국민의힘은 서로 이별의 시간만 기다리고 되는 그 상황이 온다. 아, 네. 이렇게 봅니다. 헤어질 근데 결심. 당의 목표는 어차피 집권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뭐 다음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혹은 정책적인 실책 같은 부분까지 다 끌어안고서는 다음에 집권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거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1년 이게 다음 지방선거 1년 이제 딱 1년 남았잖아요. 그럼 1년 사이에 밀어낼 거냐, 그냥 독자적으로 나갈 거냐라는 차이만 있다. 네. 그것은 집권을 하기 위하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윤 대통령이 뭐 갑자기 대박 뭐 대왕고래식으로 터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이런 국주에 차원에서 성공해서.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통령을 감싸안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제1 전략으로 가는 게 옳았다라는 그거는 그게 판단-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잘 이해가 안 그때는 돼가지고. 국민들 보수의 지지층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가 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스크럼을 짜서 당이 제자리로 찾아가라. 예. 김기현 당이 아니고 예. 한동훈 당으로 성공을 해서 가는데 윤 대통령을 버리고 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
여기서부터 일부 보수들이 화가 난 거야. 그게 반 한동훈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 민주당 운이 좋은 거지. 여기서 균열이 생겨버렸다니까. 제가 여기서 100만 유튜브를 한 5개가 반 한동훈 아니 쪽 같이 가려면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본 리스크는 네. 총선 당시에는 못 하잖아요. 아. 총선 이후에 네. 한동훈 비대위가 같이 가도 총선에 여러 기회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정 안 되면은 밀어내겠다. 이래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총선에서 금방 돌아가지고 50일도 뭐 며칠 됐나 얼마 안 된 사람이 대통령 각을 세워 그러면 일반 사람도 그러잖아. 너 25년 동안 윤석열 형님이라고 안 했는가? 성열이 형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또 배신을 해. 이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보수층은. 근데 그 각을 세운 이슈가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대통령과 권력 투쟁을 한 게 아니라 뭐 국민적인 여론이 명확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차차 이제 본인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때 누구죠? 김건희 호주 대사? 예, 아. 예, 이종섭 장관 네네네네. 건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건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당의 김건희 지도부가, 여사 예. 건이든 이종섭 장관 건은 그것은 정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그러면 수밖에 그래서 없었던 한동훈은 예. 용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공천합니까? 그러면은 공천을 했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안 지고 당 대표를 또 나온다. 그 의의가 없다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이 다음 실세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한동훈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체면이 없다. 솔직한 말로. 솔직한 말로. 솔직한 말로 체면이 없다. 시간은 많다.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네. 한동훈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조원진인가요? 뭐 저는 안 받아주니까. 아. 받아주면 가능성이 있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하면서도 윤 대통령을 바꿔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런 과정들 독선은 안 된다. 협치합시다. 네.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한동훈은 그게 안 된다고. 이미 네네네. 감정적으로 이탈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국힘이랑 합당하십니까? 합당하자 하는데 자기들이 안 하잖아요. 아 그래요? 국힘이? 왜 하는데요? 뭐 하나는 뭐 별로 뭐 관심 없는 사항도 되지만은 우리가 당당하잖아요. 윤 대통령한테도 할 말 다 오늘 제가 얘기도 하죠. 한동훈한테 할 말 다 예. 하잖아요. 네. 그게 보수가 가지고 있는 친기독권에 아. 반하는 우리는 반기독권 세력들이에요. 아. 서민들이 모인 정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을 만나봐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 이번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쪽에다가도 아니 뭐 정광훈 목사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까지 바깥에 둘 이유가 있냐? 총선 때 제가 공약했듯이 뭐 총선 끝나고도 국민의힘 들어가겠다 공약했으니까 예. 우리 당원들도 그걸 원하니까 예. 같이 갑시다. 던졌어. 예. 답이 없지. 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가 오늘 일회 방송한테 받아주겠나? 아직도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물개 박수를 치고 있는 중입니까? 물개박 치고 있지. 당 대표 되는 순간에요. 예. 당 대표 되기 전까지 내 윤석열의 시간 네. 아, 그럼 대표님은 뭐 굳이 국민의힘 같이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도 그냥. 돼요. 지금은 저는 네. 생각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한계가 왔다. 아. 한동훈 비대위가 되는 한동훈 대표가 되는 순간에 네. 이제는 서로 갈라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들이 소위 이제 저건 뭐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쭉 빼고 뭐 이렇게 빼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정말 이 지탄받는 도덕적인 문제에 지탄받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 바깥에 보수 중에서 머리 똑바로 박히는 젊은 보수들 되게 많습니다. 예. 변호사들 많고 많은데 네. 이러한 정치를 처음부터 배운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인한 신당 창당의 상황들이 온 거 아닌가라는 것도 이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네네. 지켜봐야 될 관점이다 이래 보는 거죠. 조원진 대표는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가시겠군요. 아니 국민의힘 탈당 안 하고 국민의힘 있으면 제가 국민의힘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같이 가노? 탈당하시겠지. 탈당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1년 상관이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아프시겠죠. 본인을 이만큼 보호해 줬는 분인데 그 리스크를 스스로 던질 필요가 있다. 전공으로 나가시라. 그러고 밀려서 하지 마라. 3년 남았다. 3년 남은 게 자랑은 아니에요. 3년 예. 동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참모들을 잘 뽑아라. 제가 공무원 연금 계획할 때 하나 더 얘기하면은 예.
아니 복지부의 그 문무장원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개혁을 잘 만들어놨어요. 네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만드는데 이게 청와대에다가 대고는 딴소리 하는 거야. 아하. 야 조원진이가 다 내줬다 이런 사람. 아.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이에요. 그 대통령 주변에 관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새롭게 만드는 걸 두려워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 9%에서 13%, 예. 네. 그다음에 소득 대체 그 44% 네, 모수개요. 네. 네. 받았잖아요. 네. 모수개혁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덥석 받아야지. 음. 그렇게 내가 주호영 위원장이 아, 해외를 나가서 오겠다 네. 할 때 사람들 엄청 비판, 언론도 이제 좀 그거 하는 게 뭐 바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뭐 놀 데 없어서 거 가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사인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험 13% 9%에 13% 올리고 더 내고 더 받는 방법인데 50%는 아니더라도 44%까지 가자. 소득 대체율을. 그러면은 여당은 100%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용산이 안 받아. 아 이재명 대표가 저걸 왜 받았지? 그 고민하는 거야. 아하, 그런데 정략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참모들의 그 소위 윤 대통령보다 더 소통 안 되는 참모들을 옆에 끼고 있다. 아하. 일단 받으면은 주호영 위원장은 생각이 있잖아요. 5개의 그 구조개혁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네. 그러면은 자 21대는 모수개혁 더 내고 더 받는 만족은 안 하지만 더 네.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모수개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서 구조개혁은 22대 가서 하면은 되게 쉬워져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하. 네. 그쵸.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네네. 이런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이번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는 그 연금 개혁안을 발로 찬 것은 대단히 표착이다. 네네. 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야 되고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되고 모수 개혁 해야 되면 민주당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죠? 소위 그 민주가 없는 민주당. 아하. 소위 문 대통령이 소위 국민 중심 민중민주주의를 선언했잖아요. 예. 그것을 이어받았는데 잘못된 민중민주주의로 아. 개딸에 의한 그러한 편협된 민주주의로 가버렸잖아요. 그것은 더 나쁘잖아요. 그것은 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당내에 민주당이라는 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를 또 뭐 비명이든 친명이든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아하.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불만들이 나올 텐데 네. 거기서 여당이나 뭐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탈당을 하든 뭐를 하든 새로운 당을 만들든 뭐 네,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나올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가 말하는 것은 민주당이 개혁안이 민주당 안이 아닙니다 이게. 연금 개혁안이 예, 민주당 예, 안이 아니 예. 공동 여야가 예, 합의한 예, 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안을 받아라. 그다음 최상병 문제는 네. 뭐 그럴 거 뭐 있습니까? 근데 폐기됐으니까 네. 뭐 다음에 와도 당당하게 하고 받아라. 보수의 지지자들이 마음 아픈 것이 예.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 문제에 묻게가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러면은 총선도 졌고 그럼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으로 갈 거냐? 라는 문제까지로 보면은 그 특검을 받는 게 뭐 그렇게 겁이 납니까? 아하. 받아라. 그거는 예. 전체 국가를 위해서나 네.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것이 굳이 그 받는다 해서 감옥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더 당당해지시면 결단을 좋겠다. 해라. 당당해져라. 네, 현 여야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조원진 대표님.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좋습니다. 슈퍼챗이 또 이렇게 테네시 양님 그리고 샤인머스켓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아, 오늘만큼 여기가 영일만이네요. 네, 여기 기름 쭉쭉 아주 나옵니다 뻘게 지금. 이렇게, 네. 슈퍼챗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오늘 뭐 못다 하신 말씀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네, 저희가 조만간 일단 저희가 참 내일 그 네. 보수 재건과 관련된 큰 토론회를 또 열지 않습니까? 아, 예. 한번 누가 정말 찐 보수인가를 한번 네. 다퉈볼 예정인데. 찐 보수.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누가 나오죠? 거기에 지금 선전위. 현재 예정은 장성철 소장이 아마 예정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아마 좀 나올 변수가 있어서 네. 예, 요거 네. 또 말씀. 보수 옥타곤이네요. 예. 네, 그래서 네. 진짜 보수 예. 그거는 가려내기가 내일 장성철 그 소장은 네.
그 김무성 대표 만든 사람이지 예. 당 대표를. 예, 예. 네. 근데 김무성 대표가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었어야 돼. 얘기를 안 들은 거고. 그 서정욱은 뭐 저랑 워낙 친한데 네. 뭐 요즘 조금 오버하더라고. 아 오버합니까? 음. 진짜는 나다. 뭐 그것도 윤 대통령 한창 하다가 요즘 한동훈 한창 계사태. 아 그래요? 근데 손정호 변호사님은 윤한이 으쌰으쌰 똘똘 뭉쳐야 한 된다. 팀이 가야 된다. 이런- 원팀으로 가야 된다. 그때 총선 전에 그렇게 갔어야지. 네. 아, 서정욱 변호사 얘기 맞죠. 네, 그 얘기는 맞는 근데 건데 이제 요즘 조금 너무 많이 나대는 것 같다. 가치를 이제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 재정립할 거냐도 보수 정치인들한테 주어진 예. 의무다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한번 잘 팀을 한번 좀 짜볼 테니까 혹시 대표님도 스탠바이 하고 있을 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조원희 대표님 오늘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